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배우러 와 제46호를 영상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배달꾼 조영호 관장입니다. 이번 호의 주제는 요리의 달인 강래호 씨가 어떻게 농사의 달인이 되었나입니다. 네, 여러분 배움과 삶에 얽힌 얘기를 배우러 와에서는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강래호 씨, 셰프, 유명한 셰프시죠. 강래호 씨가 멜론을 두 개, 어주 자신의 머리만한 크기의 멜론이네요. 두 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의 이름을 딴 신품종 레오 멜론이라고 하는군요. 강래호 씨 얘기를 오늘은 해볼까 합니다. 강래호 씨는 본명이 강병일 씨네요. 레오는 천주교 신자 세례명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세례명을 더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그는 어릴 때부터 중학생 때 벌써 요리사를 꿈꾸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요리사 되는 걸 허락을 하지 않았지요. 그런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래호 씨는 끝내 고집을 꺾지 않고 요리사 공부를 계속해서 고2 때는 요리사 자격증을 정식으로 따고요. 그리고 호텔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던 와중에 프랑스 요리사 피에르 코프만을 만나서 사사를 받게 됐는데 피에르 코프만이 영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따라가서 제대로 그 요리사 과정, 셰프 과정을 밟았다고 합니다. 피에르 코프만이 운영하는 라탕트 클레르라는 그런 식당에서 또 근무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자신의 식당도 차리고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실력을 발휘하게 됐는데 이제 요리 프로들이 TV에 많지 않습니까? TV쇼에 출연하면서 일약 스타가 됐죠. 마스터 셰프라는 프로, 또 밥상의 신, 그리고 오 마이 베이비 이런 프로에 나가서 상당히 재밌는 그런 요리를 제공하고 또 톡톡 쏘는 그런 표현들을 해가지고 대중들의 인기를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느 순간 TV 화면에서 사라졌는데 갑자기 농부가 돼서 나타난 것입니다. 농부가 된 스타 셰프. 내 요리는 도마 아닌 땅에서 시작된다. 어느 신문사 보도 타이틀인데요. 자, 농부가 됐다. 이 셰프가 농부가 됐다.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멜론, 땅콩, 고구마까지 스타 셰프 강래호 씨가 변신을 해서 재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기사였는데요. 저도 그 기사를 열심히 봤습니다. 예. 여기 강래호 씨가 곡성에 있는 멜론 밭에서 그 비닐하우스 겠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프로가 좀 재미있습니다. 강래호의 요리조리라는 그런 프로네요. 네, 야, 이 곡성의 멜론이 참, 좀 맛있게 연그렸네요. 원래가 곡성의 그 멜론이 유명하다 그럽니다. 향이 나는데 사향 냄새가 나고 정말 맛도 괜찮은데 강력호 씨가 뛰어들어서 거기에 여러 도사들이 멜론 키우는 도사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한테 강력호 씨가 또 배우면서 또 자신의 지혜를 보태고 해가지고 신품종 개발해서 아주 고가에 파는 그런 멜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강래호 씨는 어떻게 농부 실력을 갖췄을까요? 강래호 씨 농사 공부는 사실 오래됐습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한국벤처농업대학에서 정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한국수산벤처대학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요리사가 그렇게 농사 공부도 해야 되나요? 수산물 공부도 해야 되나요? 강래호 씨는 그렇게 해야 제대로 요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가운데 민승기 씨 여러 교수님들을 만났는데 민승기 씨 전 농촌진흥청장의 강의를 인상 깊게 들었다 그래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농사도 교실에서만 배우면 안 된다. 우리나라 전국 시군 161개가 있는데 이걸 다 다녀보면 다 특색이 있을 거고 농작물이 다 다를 터인데 그걸 살펴보고 당신이 맞는 작물을 골라서
해라. 그러게 이제 161개 시군을 여러 차례 다녀봤다 그럽니다. 그러고서는 어느 한 군데에서 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고루고루 이곳저곳에서 특색 있는 작물들을 심어봐야겠다 이런 욕심이 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강화에는 유기농 쌀과 고구마를 재배하고요. 금산에서는 산야초, 그리고 고창에서는 땅콩을, 곡성에서는 멜론을 재배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와사비, 고추냉이라고 하는 그 와사비를 또 재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조선시대 때 한참 많이 재배됐던 분원추리 배추, 이게 최근에는 없어졌는데 그걸 되살려서 재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박래호 씨가 왜 요리 셰프가 농사를 하게 됐을까요? 그는 요리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다 그럽니다. 요리사들이 온갖 기술을 부리고 온갖 그릇에다가 멋있는 음식을 담지만 정말 그 좋은 맛감나는 그런 좋은 재료가 나타났을 때는 아무리 1000개의 기술이 있다고 해서 아무리 10,000개의 화려한 그릇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소용이 없더라. 정말 재료 앞에는 아무런 조리 기술이 필요 없다. 정말 맛있는 것은 거기다 소금 조금 뿌리고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달고수로 먹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걸 뼈저리게 느껴서 정말 농사꾼이야말로 제대로 된 요리사다. 요리는 이미 식물이 땅에서 씨앗을 틀 때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도 좋은 요리를 하기 위해서 그 이전 단계의 농사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요리사들이 식당을 하고 이렇게 다운스트림으로 뻗어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강래호 씨는 이제 업스트림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과일을 심으면 정말 프리미엄 과일을 만들어야 되겠다. 유럽이나 일본에 가보면은 과일들이 프리미엄 과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곡성에 가서 멜론을 심기 시작을 했죠. 사실 멜론의 대가들이, 멜론 재배 대가들이 곡성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스터들한테 많이 공부를 하고 또 같이 개발을 해서 곡성 멜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10만원짜리, 백화점에서 10만원에 팔리는 멜론이 됐는데, 보통 멜론은 많이 비싸게 받아봤자 10,000원이고 7, 8천원에 판다는데, 그렇게 되면은 10배 정도의 값에 해당되는 멜론을 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 힘을 받아가지고 곡성 시민들이 곡성 멜론을 정말 경매로 인터넷으로 파는 그런 행사를 2019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호응을 크게 얻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4일 경매를 했는데요. 멜론 2덩이에 275만 원에 팔렸다. 이야, 이거 멜론이 어떤 멜론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해서 정말 프리미엄 멜론, 프리미엄 과일 시장이 우리나라에도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샤인 머스켓이라는 포도도 있고요. 또 애플망고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이제 고가에 좀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이런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는 포도가 무려 1,000만원짜리가 있고요. 멜론이 30만원짜리가 있고, 이런 고가 과일들이 또 한편에서는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사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이 진정한 부가가치는 미래 산업은 농업이다. 이런 말이 정말 실감이 나는군요. 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내 요리는 도마가 아니라 땅에서 시작된다. 강래호 요리사의 말씀입니다. 자, 강래호 요리사가 161개 우리나라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적합한 농사, 식물을 찾았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세종대왕께서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던 책, 세종대왕께서 직접 지시를 해서 만든 책 농사직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농사직설은 변효문, 정초 등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정초의 서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풍토가 다르면 농법도 다르다. 이미 간행된 중국의 농소는 우리나라의 농법에 직접 이용되기 곤란한 문제가 있으므로 세종이 각 도의 감사에게
각지의 농군들에게 지역에 따라 경험한 바를 자세히 듣고 수집할 것을 명하여 본사를 평창하게 하였다. 세종대왕께서 한글만 창제하고 뭐 집현전 학자들을 통해서 그런 순수한 학문적인 것만 한 게 아니고 이 농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추구기 같은 거 개발한 것도 물론 그것 때문이기도 하죠. 농사가 잘 되는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을 거다. 그래서 각 지역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모아라. 그래 그걸 추려서 그거를 전국에 전파하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공유하라 이런 겁니다.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하라는 요즘 말로 말하면 세종대왕께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중국의 농법 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한테 맞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뭐 그런 얘기죠. 예, 우리 현명한 세종대왕 말씀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예, 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에서 만든 유튜브가 벌써 47호째가 됐지 않습니까? 많은 유튜브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와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에 여러 가지 강의들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위한 영어 강의 글로벌 교육도 있고 어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강의들이 있고 꼭 들어와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구독 신청 아직 안 하셨으면 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좋은 토픽으로 여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